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박다영님 사연인데요. 게스트분과 상황극을 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여기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지연님이 다영님, 사연자님 역할을 하면서 상황극 시작하겠습니다. 네. 큐. 미안할 일을 덜 만들면 좋겠어. 미안해 다영아, 나 안 그럴게. 내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줘. 나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너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일단 뭐 연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영님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희님. 팟빵 메인 배너 통해서 사이 청취한 지 3개월 정도 됐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분들이 게스트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며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혼자서 많이 고민하다가 사연으로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카페에서 메일 쓰고 있어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이고요. 연애한 지는 10개월 정도 됐어요. 20대 후반에 10개월 정도면 연애가 긴 건 아닌 거죠. 어때요? 어느 정도 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개월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은 짧은 게 맞잖아. 네. 6개월이면 곧 1년이니까 그래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뭐 소개를 시켜주거나 네. 내가 SNS를 공개해도 될 정도? 그쵸. 알겠습니다. 사연 계속 읽을게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아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고 못 볼 땐 한 번 보고요. 어느 날 서운한 감정들이 쌓여서 집에 오는데 울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상황극을 한 것처럼 뭔가 답답한 상황들이 많아지니까 이 다영님이 집에 오면서 혼자서 우시거나 네. 진짜 그 이거. 기분을 털어내신 거에 있겠네요. 네. 너무 속상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내가 느낀 서운한 걸 다 이야기해나 싶기도 했고 남자친구의 사소한 행동과 말들이 저한테 크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여기서 몇 가지 그 상황을 알려주셨는데 퇴근하고 나서 2-3시간 정도 연락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약속한 날도 만나는 장소가 헷갈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했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때요? 지연이 보기에는. 일단 퇴근하고 1시간은 연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2-3시간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 봐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주면 네. 여자친구분, 이 사연자님이 조금은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약속 장소 다른 데로 갈 때, 예를 들면 뭐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잠실 쪽으로 가고 있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그런 사람 주변에 없었어요. 친구 중에서도. 친구 중에 이제 길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음식점에 만나기로 했는데 뭐 홍대에 무슨 음식점 말했는데 홍대 여기 도착하면 나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20분이 지나도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줘요? 뭐 일단 기다려야죠. 네, 그거는 괜찮은데. 저는 찾으러 가거든요. 아, 그래요? 밖에 나가서. 왜냐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같이 잃으면 어떡해요? 저는 찾으러 갔다. 안 잃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놔두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30분 동안 못 찾아. 그쵸. 지도를 보는 무언가 모르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가는 홍대라든지 뭐 강남은 알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동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딱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하고 네, 내가 데리러 찾으러 가는 게 나을 낫겠네요. 수도 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사연이랑 좀 별개의 얘기고요. 그리고 사연에서 또 얘기해 주신 게 이번 주에 꼭 만나자고 했는데 안 된다면서 못 본 적도 있어요.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잦아지니까 정말 서운해요.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려고 그랬는데 주말에 안 돼. 뭐 저녁에 안 돼. 일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지만 어디까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 계속 바빠서 못 본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한다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약속을 잡았다가 깨는 경우인 건가요, 이게? 아닌 거죠. 약속을 잡기 전에 바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수를 찾은 거죠. 약속이 계속 안 잡히고 있는. 네네. 이거는 그쵸. 당연히 서운하겠죠. 그러면 이거 좀 궁금해요.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네.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보러 가죠. 아, 내가 보러 간다. 네. 퇴근 시간을 급습하죠. 아, 퇴근 시간에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바라는 게 남자친구가 바쁘지만 잠깐이라도 보러 갈게라든지 네. 나 이때 시간 진짜 1시간밖에 안 되지만 너 보러 갈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있어야 다영님도 서운함을 덜 느끼는 건데 이런 말 없이 월요일 저녁 안 돼. 이번 주말 안 돼. 뭐 근데 그게 일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무언가 있거나 아니면 네. 못 만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서운함은 더 커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SNS 때문에 크게 싸웠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SNS를 안 하면 좋겠는데 남들 의식하는 것처럼 자주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미안한 일을 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 2주 전쯤에 말을 했는데 이 남자친구분이 처음에는 기분을 알아차려서 사과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 행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거고 네. 사연자님이 이렇게 또 물어보신 게 하나하나 이야기해서 이게 바뀔 수 있을지 네. 없을지를 우리한테 물어봤던 거거든요. 음. 그럼 요 질문부터 하고 조금씩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노력을 하거나 내가 하나하나 어느 정도 디렉션을 주면 남자친구가 변할 수 있을까? 어때요? 제 생각에는 변할 수 있을까를 목적에 두고 말하면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그 어디에 목적을 줘야 돼? 일단은 그 대화에 목적을 두는데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10개월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10개월쯤 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하나씩 쌓이는 이렇게 거잖아요. 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설렘이라든지 이런 무언가 좋은 것들이 좀 보이다가 네. 이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지면서 네. 원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1년 정도 되면 콩깍지는 다 벗겨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싸우고 맞춰가야 되고 이게 그쵸. 뭐 싸운다는 게 뭐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네네. 내가 불편했던 점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어서 꼭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사연을 들으면서 순간 생각이 든 게 남자친구가 시간이 안 되면 저는 제가 보러 가는 타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 연애에서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상대방은 오래 데이트를 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제가 혼자 판단을 한 거예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네. 네. 근데 나는 오늘 마치고 얼굴을 잠시 보거나 1시간 내로밖에 시간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먼저 미리 네. 약속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네. 네. 그러면은 그날 되냐 했을 때 나는 10분, 20분도 좋지만 저 사람은 길게 하는 걸 좋아하고 중간에 가는 걸 더 서운해하는 사람이면 아예 그날은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더니 잠시라도 볼 수 있잖아 라고 해서 내가 그냥 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한 거였구나. 잠시만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연님의 설명은 남자친구 입장을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맞잖아요. 무조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영님이 남자친구 입장을 한 번은 들어봐주고 네. 근데 거기서 뭐 거짓말이라든가 너무 부풀리거나 내가 납득을 못한다면 진짜 서운한 거에 대해서 딱딱 짚어줘야 되는데 그쵸. 나름 남자친구도 자기만의 연애 가치관을 논리적으로 너가 혹시 10분만 만나는 거를 불편하게 느낄까봐 내가 퇴근하고 안 간 거야. 맞아요. 서로가 진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 6개월 정도 지나고 네. 1년이 되기 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네.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한 모습들이 남자친구한테 보이는 거고 남자친구도 내가 알지 못하는 여자친구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네. 뭐랄까 순하게끔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매운맛을 느껴야 되잖아요. 네네. 서로가 말을 해주고 너 왜 맞아요, 그랬어 아니면 서운한 걸 털어놓으면서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서운함을 막 말하다 보면 해결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서운함을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연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서운함이 커져가거나 어느 정도 생겼었을 때 네. 이렇게 해결하면 좋다. 일단은 종이랑 펜을 꺼내시고요. 뭔가 준비해야 되는군요. 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종이랑 펜이 있어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일단 보이는 지표 같은 거네요. 그쵸. 이제 사고 회로를 돌린다고 저는 말을 하는데 그 우리 설문조사 하면은 뭐 성격 타입 조사 이런 거 하면은 yes or no로 대답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제일 처음 저한테 묻는 게 지금 내 상태가 정상인가? 아, 네. 내가 좀 오늘 힘든 날일 수도 있고 예민한 날일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내 나의 상태가 마음 정상인가? 상태를 먼저 봐야 되군요. 네. 내가 지금 정상인가 했는데 yes로 나와요. 그러면 저 사람의 고의성이 있는가? 또 yes로 나와요. 근데 no로 나오면 그건 그 문제는 거기서 그냥 끝내려고 노력하고. 아, 그러니까 네. 노우가 한번 나올 때 그 상황에 내가 정확하게 직면을 하게 된 거네요. 그쵸. 그래야 내 마음을 결정하고 상대한테 무슨 말을 할지 나오는 거고 네. 예스로 나온다는 거는 그 상황이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이거를 왜 저는 하냐면 그냥 감정만 쌓인 상태에서 해결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북받쳐서 더 속상해진다거나 아하. 말하면서 아 괜히 꺼냈나? 이러면서 말을 더 먹게 된다거나 그러면 그 자리를 애써 만들었는데 그게 그 흐지부지 되면서 오히려 나만 억울한 상황이 더 생기는 네, 거네요. 더 썰렁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감정의 종이와 거리가 펜을- 좁혀지는 게 아닌 거니까. 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가 물었는데 뭐 yes or no로 하는데 그런 자기 식으로 분석법이에요, 나는. 네, 따져보다가 제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문제인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실수를 많이 했던 건 예스로 갔다는 거예요? no로 갔죠. 아, 말을 하지 않았다. 네, 내가 이거를 이 사람한테 요구해도 되는 문제인가? 여기서 이제 실수가 시작돼요. 그러면 아, 저 사람도 일부러 한 건 아닐 텐데 매번 내가 말하면 조금 더 마음이 너그러워진 거네요. 그쵸. 매번 말하면은 싫어할 거야. 음. 계속 말하면 질려할 거야. 이런 근데 여자들은 연애하면서 이별 열차를 진짜 많이 타고 내려요. 그 정거장이 되게 많은 거고요. 그쵸? 근데 그게 진짜 괴로운 시간들이거든요. 다영님도 보세요. 오면서 집에 가면서 울 뻔했다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지칠 때가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다영님이 이 연애 말고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 아니면 맞아요.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도 있는데 네. 남자친구의 문제가 나한테 너무 이렇게 한 번에 파도처럼 오니까 네. 집에 그쵸, 가면서 그쵸. 울기도 하고 네. 이거 친구한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 말하는 사람들은 네. 쌓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친구한테 말을 해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해결 방법이 더 산으로 가게 된다거나 더 싸우게 되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네요. 네, 종이와 펜을 추천드립니다. 여튼 다영님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일단 집에 있는 펜과 종이를 찾고 그 질문을 조금 만들면서 네, 해보시는 것도 한 번은 그런 노력과 시간이 또 있는 거니까 네, 상당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럼 여자분들이 가장 소원함을 느낄 때는 뭘까요?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뭐 여자분들도 많지만 남자분들도 듣잖아요. 네. 이런 거는 진짜 서운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술을 먹고 너무 늦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연락이 갑자기 뭐 2-3시간 안 된다거나 네. 아니면 SNS를 하지 말라는데 SNS를 계속 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뭐 지연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다. 아, 제가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항상 제가 친구들의 남자친구랑 생각이 비슷한 편이어서 아, 오히려 좀 남자 쪽에 가 있는. 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의 뭐 대체적인 모습을 대변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늦게까지 먹어도 괜찮고, 아, 오히려 그러니까 허용하는 범위가 되게 큰 거네요. 네, 그냥 뭐든지 다 상관없는데, 아 근데 물론 근데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데요. 내가 이만큼 허용 범위가 많은데 나도 연애를 하면서 분명히 남자친구한테 서운함은 아니어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건 뭐예요? 그 단 한 가지라도 어느 날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의 무언가 신경이 쓰였다. 뭐 말투일 수도 있고 이게. 저는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와 아는 사이로 지낼 때.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전 연인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일 때 그거를 내가 아는 순간 나는 이게 약간 그쵸?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연인이었다가 친구가 되는 거는 전 잘 모르겠어서
이미 사랑을 나눴는데 갑자기 어떻게 우정을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친구 사이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 네.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쵸. 그 우정이라도 유지하고 싶었으면은 계속 연인으로 남아야 되고, 근데 이제 헤어졌는데 계속 친구 사이로 이렇게 아는 사이로 지낸다 이런 거는 신경 쓰여서 물어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어떤 카테고리의 일이든 딱히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허용 범위가 크다. 뭐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설명이 필요하다. 모든 일에. 근데 설명을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아, 설명이 필요한 거네요.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술을 먹는 것도 괜찮은데 설명을 하면 괜찮고 그러면 설명 이런 안 거 하면 안 돼요. 궁금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하게끔 경험하거나 네. 모든 남자들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넣지만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제가 가지고 왔어요. 경제적 문제인 거예요. 아, 어렵네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날렸어. 네. 아니면 비트코인을 하고 있어. 네. 근데 그게 적자야. 아. 이런 거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뭔가 대출 받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 네. 아니면 뭐 차를 샀는데 다 대출이야. 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거나 했었을 때 경제적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로 우리가 술, 뭐 이성 친구, 아까 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그렇죠. 돈은 다르잖아요. 네. 현실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연치 않게 알게 됐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 이유를 다 들어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유가 합당하게끔 안 나오면 예를 들면 비싼 외제차를 사려고 내가 네. 대출을 받았어. 아니면 주식을 너무 하고 싶어서 월급보다 뭐 몇 배 받았다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네네. 돼요? 그것도 이제 설명이 중요한데 외제차를 카푸어 분들이 요즘은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차를 타는 게 너무 로망이었고 난 타는 순간마다 행복해진다. 그래서 좀 무리하더라도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저 사람한테는 저 차라는 가치가 엄청 크니까. 크고 그걸 또 상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네, 그런 건 괜찮고 뭐 학자금 대출이나 뭐 그런 금전적인 거는 자기 의도대로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듣는 건 괜찮은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건 캥기는 게 있다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내한테 숨기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처럼 말을 했었을 때 네, 이거를 여자분들이 듣고 나서 판단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이거 나한테 숨기는 건지 네. 아니면 솔직하게 다 이실직고를 하는 건지.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들으면서도 느끼는 게 다 묶어서 말할 순 없겠지만 연애하면서 내가 이거 하면 상대방이 싫어할 거야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설명을 제대로 잘 하면 그게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네, 문제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완충 작용이 다 되는 거네요. 그쵸. 뭐 술 근데 먹는 것도 그거를 설명 안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리 고민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맞아요, 이런 것 맞아요.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설명을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말하면 왠지 뭐랄까 네. 레이저부터 쏘거나 그리고 뭔가 용기가 안 날 때도 있고 위축되거나.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제가 TMI인데 최근에 이렇게 집에 저녁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어떤 커플들이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싸우는 게 다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왜 싸우는지 근데 제가 이걸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남자분이 좀 잘못을 했나 봐요. 아,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자분을 안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이 막 아니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자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도 안겨 있었어요. 안겨 있었어. 그래 이게 풀리겠구나. 아,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남자친구한테 풀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그 방법을 택한 거죠. 이렇게 안고 한번 눈물이 그칠 때까지라든지 소리를 덜 지를 때까지 안아주고 있어 보자 했는데 오, 네네. 그 모습이 저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쵸, 되게 처음에는 뭔가 오해를 많이 했는데 네. 남자분도 분명히 막 그러니까 설명도 하고 이유도 됐지만 네네. 쉽지 않겠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말을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여자분이 화가 났잖아요. 네. 안고 있어야라. 아니 로맨틱하네요.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지를 네네, 그 알고 있다는 방법을 거잖아요. 찾아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해봐야겠네요. 지연이. 싸움이 안 끝난다 싶을 때 안아주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요.
내가 바라는 점하고 상대가 바라는 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지금이 이 다영님과 남자친구분의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랬었을 때 어느 부분부터 맞춰야 단추가 이렇게 들어가야 해결 방안이 좀 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화를 한다거나 하면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네. 뭐부터 딱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 수양. 자기의 이 감정부터 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노트와 네네. 필기구가 필요한 네. 거고요. 저도 그거 말고는 혹시 뭐가 그렇게 있어요? 뭐 쿨한 인간은 아닙니다만 저 네. 예능 프로에서 제가 봤는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나랑 자꾸 동일시하게 된대요. 뇌에서 구역이 있는데 타인 구역이 있고 나 구역이 있는데 나랑 가까운 우리 엄마 아빠 남자친구 막 이런 연인이나 이런 가장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에 그런 그룹들이 또 들어오고 가는 네. 거군요. 뇌에서 나랑 같은 구역에 저장이 돼 있대요. 그러면 더 서운하잖아요. 왜냐면 나랑 마음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니까. 차이를 느껴버리는 기 때문에. 네,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면 아 나랑 저 사람은 다르다를 일단 인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종이랑 펜 꺼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협상 테이블로 가기까지 그러는 게 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네. 다영님이 지금 뭐 필기구와 노트도 필요하지만 내가 여기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남자친구가 내 말을 알아듣고 조금 바뀌거나 나도 남자친구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네. 있는 시간. 그쵸?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소남이 커지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 시간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렵고 불편하고 막상 만들어도 안 풀릴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 만드는데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 가는 거죠. 퇴근하고 연락해주기, 뭐 이런 거 할 때 좀 덜 해주기,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에도 원래 뭐 일주일에 2개씩 올리면 뭐 일단 하나로 줄이고 그러면서 SNS를 덜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SNS 줄이는 거 가능해? 했는데 안 된다 하면 알겠어. 그럼 이거는 내가 이해해 볼게. 그 대신 퇴근하고 연락 무조건 남겨주는 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다른 조건들을 네. 하나씩 굳히면서 되는 조건과 안 되는 것들을 조금 구분시킨 네, 다음에 하는 거네. 혼자서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그럴 때는 냉철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는 거죠. 다영님이 그거를 말하는 것도 연애할 때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막 말을 못하거나 내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분한테 전달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네. 근데 이 풀어나가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네네네. 남자친구가 아무리 나랑 연애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표현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을 수 있지만 네. 이런 풀어가는 방식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거죠.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도 진짜 말을 못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참거든요. 참다가 혼자 이별을 고하는 스타일. 최악이죠. 내가 그러니까 게이지가 찰 때까지 다 있는 거네. 네, 말을 못 하겠어요. 저 사람 고의가 아닐 텐데 이걸 말해도 되나?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 마지막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막 화를 내요? 아니요, 이미 그때는 샤우팅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다 떠난 상태라서. 감정적으로 그냥, 뭔가 그냥 네. 딱 선이 있는 거네. 그쵸. 그럼 그 사람은 내 감정선을 모르는데 난 이미 마음이 없어졌어.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안 맞는 것 같아서 못 만날 것 같아. 이까지 하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갑자기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대는 눈치를 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 눈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네.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도 많은 생각을 안겨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저도 온갖 연구와 노력을 해보다가 나온 겁니다.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재현님의 경험과 여러 가지 이렇게 방식을 통해서 나온 거를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이 사연자분한테 조언을 해주신 거네. 그렇죠. 조금이라도 솔깃하는 게 있다면 좀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적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영님한테 꼭 필요한 게 이런 말들이 아니었을까. 뭐 저의 말도 있지만 재현님의 말이 좀 더 맞는 게 같은 동성이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를 정리하는 게 일단 더 가장 중요한 거네. 네. 그럼 다영님 우리한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